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내가 가족들과 연 끊고 산다는 거에 대해 별 말씀 없으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은 내가 부모님께 대충 둘러댔어. 그래도 보통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던데. 물론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조금 놀라시는 듯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친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산다는 예비 며느리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기에 내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에 조금은 안심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현정이가 걱정스레 묻기도 했어요. 민영아, 그 뒤 기현 씨 부모님은 별말 없었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말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별말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만 없잖아. 그렇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이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 가족들만 생각하면 구토가 치밀어 오를 정도인데 구구절절 어떻게 말을 하겠어. 너무 창피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넌 이렇게 착한데 착한 너한테 왜 그런 가족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현정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위로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현정이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근데 네가 정말로 기현 씨 사랑하면 숨기는 게 없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정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더욱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현정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영이니? 나 기현이 엄마야. 안녕하세요. 그래, 혹시 말이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어머님이랑 저랑 둘만이요? 너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래줄 수 있겠니? 남친 어머니는 예의가 바른 분으로 절대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정중하게 제 의향을 물어왔기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쯤 회사 근처로 내가 갈까 하는데 괜찮겠니?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보자꾸나.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기현이가 절대 몰랐으면 좋겠는데 약속 지켜줄 수 있지? 내가 부탁 좀 하마. 아, 네, 알겠습니다. 라며 통화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심장이 마구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현정이가 떠올랐고 현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정아, 나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조금 전에 기현 씨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내일 둘만 만나자고 하시는 거 있지? 뭐? 그게 정말이야? 어, 혹시나 기현 씨랑 헤어지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제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현정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인지 현정이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너 오늘은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너네 집에? 그렇잖아도 엄마 아빠가 너 보고 싶다고 했거든. 너 남친 생긴 뒤로 우리 집에 안 온 지 한참 된 것도 잊고 있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진장 서운해하고 계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준다고 꼬셔보라고 했는데 너 바빠 보여서 내가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 근데 잘 됐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상의 좀 해보자. 이럴 땐 어른들의 조언도 필요한 법이거든. 알았어. 라고 대답을 했고 현정이가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에 제가 다시 현정이를 불렀어요.
저기 현정아, 항상 고마워. 넌 이럴 때만 고맙다고 하지? 얼른 퇴근 준비나 해. 내가 가는 김에 데리러 갈 테니까. 현정이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정이는 대학 때 만난 친구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제게는 친구라는 단어보다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였으니까요. 현정이 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로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곤 했습니다. 그날 퇴근을 한 뒤 현정이 차를 타고 현정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 현정이에게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걱정거리라도 현정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별일 아닌 게 되곤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 잔뜩 주눅 들어있는 제게 현정이는 한결같이 말하곤 했으니까요. 민영아, 누가 그러는데 지금은 죽을 듯이 힘들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래. 별일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노심초사했는지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배울 게 있거든? 비록 힘들긴 했지만 난 또 하나를 배웠구나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라며 현정이는 제게 많은 용기를 주곤 했습니다. 잠시 후 현정이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게 누구야? 민영아, 우린 네가 우릴 영영 잊은 줄 알았다. 죄송해요. 잘 지내셨죠? 민영이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냈지. 얼른 들어와. 지금 한참 삼겹살 굽고 있었어. 어때? 냄새가 아주 죽이지? 네,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혹시 된장찌개도 끓이신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지. 삼겹살에는 매콤한 된장찌개가 딱이잖니. 현정인의 어머니가 우스꽝스러운 몸짓까지 하면서 반기고 있었는데요. 좀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하기만 하던 머릿속이 정리정돈된 듯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한 뒤 오랜만에 다 같이 맥주를 한 잔씩 마셨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영아, 현정이 말로는 기현이 어머니가 좀 만나자고 했다면서? 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헤어지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이 또 그런다.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어. 벌써 잊은 거야? 현정이 어머니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온 순간 온몸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읊어봐. 일어나지 않는 일은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쫄지 않는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설령 내일 기현이 어머니 만나보고 헤어지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쫄지 않는다. 네, 알겠어요. 절대 쫄지 않을게요. 라며 제가 수줍게 웃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거니? 회사 근처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건데? 카페 이름이 뭐야? 땡땡 카페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용한 카페인지 잘 확인한 거지? 요즘 시끌벅적한 카페도 많잖니. 그래서 걱정돼서 그렇지. 그리고 가서 진실되게 말하면 다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남친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남친 어머니가 역시나 예의 바른 모습으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뭐 마셔야지. 난 디카페인 라떼 마실 건데 민영이는 뭐 마실래?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라며 커피를 주문했고 주문한 커피를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긴장을 많이 했던지 그날따라 커피가 쓰디쓰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었고 마치 그 침묵을 깨기라도 하겠다는 듯 남친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단 말이야.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카페인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 민영이는 아직 젊어서 그런 거 잘 모르지? 네, 저는 그동안 워낙 치열하게 살았다 보니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해야만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 스디슨 커피가 친구처럼 안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커피를 마셨으니까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요량으로 그곳에 나갔기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렇게 제 인생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남친 어머니가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 제 눈을 피한 채 다시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말씀부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민영이가 그리 말하니까 그럼 나도 편하게 물어볼게. 내가 듣자 하니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산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어찌 보면 민영이 입장에서는 불쾌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늘 그래. 그러니까 혹여나 자식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마련이거든. 민영이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할 거야. 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질문에 답해도 될까요? 제 물음에 남친 어머니가 최대한 정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인 제 등골을 못 빼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이나 했거든요.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참 벅찼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생활비까지 보내야만 했어요. 가족들이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에 합격을 했지만 엄마가 시금을 전폐하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곧 놀란 목소리로 제게 물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네, 그게 일상이어서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대학에 입학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에서 매달 돈을 보내오라고 난리 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인 건 알지만 혹시 친부모님이 맞긴 한 거지?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친부모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순간 꼭꼭 숨겨뒀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감추고 싶었던 가족 이야기를 있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었고 집안에 워낙 아들이 귀하다 보니 남동생을 참 많이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덕분에 동생은 속된 말로 개차반이 되어갔는데요. 동생이 그리 된 건 부모님 때문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야단은커녕 기죽지 말라며 감싸고 돌기 바빴으니까요. 그런 부모님으로 인해 동생은 더욱 삐뚤어져 갔고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에 저까지 뒤지작거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동생의 합의금을 위해 현정이 어머니께 돈을 빌리기까지 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휴학까지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요. 사는 내내 엄마가 제게 말을 했거든요. 넌 네 동생을 위해 태어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켜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마디로 동생이 없으면 너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이야. 그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됐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대학에 입학한 뒤 현정이를 만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현정이가 위로하듯 말을 했거든요. 넌 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존재인 거야.
현정이의 말을 듣던 순간 비로소 아래서 깨어나듯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온전한 세상과 마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옥죄고 있던 동생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가족들에게서 해방되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정이 가족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가족이란 족쇄는 저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사고를 쳐서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손주를 보게 될 생각에 들떠있던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동생을 결혼시켰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임신을 했다지 뭐니? 이런 경사가 어딨겠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래? 뱃속에 네 동생 아들이 있다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뻔해 보였기에 제가 짜증스레 물었는데요. 역시나 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넌 기쁘지도 않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넌 동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동생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뭐?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놀래고 난리야? 넌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도 잘했는데 당연히 네가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왜 걔 뒷바라지를 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엄마가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널 대학까지 졸업시킨 것도 다 네 동생을 위해서 그런 건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대학까지 졸업시켰어? 엄마 아빠가 내 학비 한번 보태준 적이 있어?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있어? 아니구나. 오히려 허구한 날 돈을 빼앗아가기 바빴지? 근데 대학을 졸업시켰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거지. 우리가 대학 못 가게 했어봐. 네가 대학이나 나왔겠어? 암튼 넌 앞으로 돈 벌어서 네 동생 가족 뒷바라지 할 생각이나 해. 싫어. 내가 미쳤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는 절대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도 마. 기껏 대학물 먹여놨더니 이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대학을 못 가게 했던 거야. 난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 매달 200씩 보내와. 난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 그리고 난 동생 결혼식도 안 갈 거니까 찾지도 마.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작정을 한 채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큰 결심을 하고 회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피하자 가족들도 포기한 것인지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올케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민수 씨랑 결혼한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죠? 워낙 가족이란 존재를 믿지 못했기에 제가 그것부터 물어봤는데요. 워낙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행복복지센터 가서 서류만 떼면 형님이 이사한 주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서류에 제 전화번호까지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주소 알아보고 오후에 형님 집 근처에 그이랑 대기하고 있다가 형님 들어오는 거 보고 뒤따라갔더니 차에 형님 전화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이 말로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했다는데 차는 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건이 뭐죠? 얘기 못 들었나 본데 난 가족들하고 연 끊고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던 순간 올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저기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고요. 대장암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3기래요. 아무래도 형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도 알다시피 형님이 생활비 끄는 대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머니까지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병원비부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형님이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설마 안 걸리신 어머님을 모른 척하진 않겠죠? 어머님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언제 걸리신 건데요? 참담한 심정에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치 빠른 올케가 바로 알아차린 듯해 보였습니다. 올케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술은 하셨고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수술비도 겨우겨우 마련했거든요. 저도 요즘 식당 설거지에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엄청 바쁘게 살고 있고요. 출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들 낳았어요. 아들은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식당 관리부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랑 제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해도 가방끈도 짧고 하다 보니까 돈도 얼마 못 벌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암에 걸리신 거잖아요. 올케가 순식간에 말을 하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그동안 굳건하게 다짐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암이라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올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찾던가요? 아니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절대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대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냥 돌아가시면 형님이 평생 죄책감으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역시 엄마답네요. 그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올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형님이 가족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 말씀처럼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뭐죠? 엄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서요. 저기 그게 우선 돈이라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아버님은 내내 어머님 돌보시느라 일도 못하고 계시고 우리 둘이 벌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요. 알았어요. 얼마면 될까요? 그게 매달 한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금액이 좀 크긴 하죠. 근데 어머님 좋아지시면 그때는 꼭 말씀드릴게요.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내면 거기로 매달 보낼게요. 형님, 근데 절대로 찾아오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은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형님 얼굴 보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사실 지금도 형님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시거든요. 올케가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낳아준 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마지막 배려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돈으로 때울 수 있어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동안 어찌나 시달렸던지 엄마가 암이라는 사실에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매달 2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현정이를 만났고 엄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현정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뭐?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올케 말만 믿고 돈을 그냥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암인데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돈만 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럼 설마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동안 니네 가족들이 너한테 한 짓을 곱씹어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무슨 진단서 같은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붙이라고 했다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 되겠다. 주말에 너네 부모님 집에 한번 다녀와 보자. 나도 같이 가줄게. 만약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엄마가 아프신 건데 당연히 찾아뵈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내 얼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하던데. 니네 엄마가 얼마나 강심장인데 네 얼굴 보고 스트레스를 받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해. 우선 가서 이렇게 해보자. 현정이가 제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놀란 채 되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당연하지.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현정이의 기가 막힌 생각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주 주말 현정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저를 확인한 모양인지 집안이 일순간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그날 처음 본 올케가 긴장한 채 물었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한 번은 와봐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우선 문 좀 열어봐요. 제가 재촉을 하자
올케가 억지로 문을 여는 모습이었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방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몸은 괜찮은 거야? 의사가 뭐래? 네가 뭔 상관이야? 죽던 말던 넌 상관도 하지 마.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도 다 빠지고 난리도 아닌데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해? 너 보면 속이 다 어물렁거리니까 그만 나가봐. 엄마가 등을 돌려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두고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올케에게 물었어요. 올케, 우리 회사에 진료비 청구하면 일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그 진단서랑 그런 것 좀 줄 수 있을까요? 진단서요? 무슨 진단서요? 엄마 진단서 말이에요. 진단서 좀 줘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병원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형님, 진단서 그런 건 딱히 없어요. 나중에 병원 가면 달라고 해볼게요. 올케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이 이상했기에 집안을 둘러보다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암이라고 하는데 약봉투 그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내가 알기로는 암이라고 하면 약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엄마 약봉투 좀 보여줄래요? 김민수, 네가 보여줄래? 어딨어? 라며 제가 동생을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안방에 누워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아들한테 큰 소리 내고 있어. 지금 그까지 돈 좀 준다고 요새 부리는 거야? 어디 감히 네 아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인지 머리에 씌어져 있던 수건을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수북한 머리카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수건 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올케가 울상을 지으며 다시 수건을 집어들었고 억지로 엄마 머리에 씌우다가는 제게 변명했어요. 형님, 지금 어머니 머리카락이 수북한 건 가발을 써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가발? 올케의 말에 성큼성큼 걸어가서 엄마 머리에 씌워진 수건을 밀어내고 머리를 잡았는데요. 역시나 가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그래, 나 암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가족들한테 꼴랑 돈 200만 원 주는 게 얼마나 아까웠으면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워. 네가 인간이야? 네 동생 아니었음. 넌 있을 필요도 없는 존재야. 세상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서 싸가지 없게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어. 엄마, 진짜 고마워.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죄책감이 안 들 것 같네.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고맙네. 라며 제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소리내서 웃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안 아프신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형님 너무 독한 분 같네요. 그래, 나 독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가족들이라고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완전 정 떨어지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며 제가 올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제 모습이 많이 섬뜩해 보였던 것인지 올케가 급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그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현정이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어요. 그 뒤 저는 다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진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남친 어머니께 길다면 긴 제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참 동안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친 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멍이 앉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다시 이어졌고 남친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던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이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가족들 전부가 짜고 엄마가 암이라고 속였다는 거야? 그럼 암이 아니었던 거네? 네,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을 하긴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보고 충격도 충격이었는데 가족들이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기현 씨를 만났어요. 기현 씨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친구 현정인의 가족들 외에는 저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현 씨를 그냥 놓아줄 생각입니다. 내가 반대하면 헤어지겠다는 말이야? 저와는 다르게 기현 씨의 삶의 원천은 가족이니까요. 저로 인해 가족들과 멀어지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밝힌 것에 대한 개운함과 창피함이 같이 공존하며 알 수 없는 기분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용기 내서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창피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족들 이야기를 해도 다들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 차만 마시고 그만 일어날까? 남친 어머니가 애매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잠시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는데요.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과 함께 남친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남친 어머니는 딱히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싶어 남친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고요. 그 뒤 우리는 친정 가족들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현정이네 가족들이 참석해서 아낌없이 축하를 해줬고 혼주석에도 현정이 부모님이 앉아주셨어요. 물론 가족 사진에도 현정이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현정이가 신혼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출장 갔다고 했지? 출장 가서 모레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완전 즐겁게 보내자. 결혼한 유부녀가 말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현정이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맥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술 기운이 돌았던 것인지 현정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말로는 니네 시어머님 진짜 좋은 분이시래. 맞아. 우리 시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긴 해. 근데 그걸 뭘 비밀처럼 말하고 그래. 민영아, 사실은 네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 뭐?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에 대해 현정이가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너네 시어머니랑 너랑 단둘이 만났을 때 말이야. 사실 우리 엄마도 거기에 갔었거든. 뭐? 어머니께서? 혹시나 네가 다시 상처받진 않을까 엄마가 내내 노심초사였거든. 그래서 니네 시어머니랑 너랑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카페에서 나가는 니네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엄마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카페인지 물었던 거구나. 제 말에 현정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엄마가 니네 시어머니한테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니네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면서 당신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더래. 그리고 두 분이 너를 사이에 두고 친해지게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결혼식 날도 두 분 사이가 어색하지 않았던 거구나? 맞아. 근데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은 너랑 너희 시어머니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기 전에 네 올케라는 사람이 니네 시어머니를 먼저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더라고. 근데 너한테 먼저 말을 들어보려고 우선 돌려보냈던 모양이야. 뭐? 올케가? 진짜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네. 말도 마. 너랑 만나고 며칠 뒤에 올케가 니네 시댁 집 앞까지 다시 찾아왔던 모양인데 알고 봤더니 계속 너를 미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날 니네 시어머니한테 너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리란 소리는 다 하면서 거품까지 물었다나 봐. 근데 니네 시어머니가 그 올케라는 사람 얼굴에 물까지 끼얹고 경고했대. 다시 한번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서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야. 거기다 니네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다시 생각해봐도 니네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더라. 우리 시어머니께서 대체 뭘 하셨는데? 현정이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올케에게 황당무계한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준순이, 나 미자 이모야. 그래 잘 지내고 있지? 그 어렵다는 경찰대 나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 네 엄마가 만나기만 하면 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지금 땡땡 경찰서에 근무 중이잖니?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그 뭐냐?
누군가 거짓말로 협박하면서 사람을 모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니? 그렇지. 사실도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협박을 한다니까. 뭐? 그런 공갈협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줄 수 있다고? 아니, 누가 착한 우리 며느리를 협박하는 것 같길래 그냥 두고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럼 당장 변호사부터 선임해야겠구나. 네 친구 중에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있다고 했었지. 우리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소개 좀 해줄 수 있겠니? 돈이야 많은데 뭔 걱정이겠어. 우리 착한 며느리 힘들게 하면 그냥 아작을 내버릴 참이야. 뭐? 증거가 있냐고? 증거야 당연히 있지.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거 다 녹음해놨거든. 그게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 라며 말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올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는데요. 저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없던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가긴 어딜 갑니까? 아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기 아무리 그래도 사돈을 상대로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올케가 당황했던지 순간 마지막 발악을 했던 모양인데요. 시어머님이 올케 얼굴에 물을 끼얹어 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올케가 혼비백산한 채 주랭랑을 쳤고요. 신이 나서 말을 하고 있던 현정이에게 놀란 채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시어머님이 니네 어머니께 다 말씀하신 거야? 그렇다니까. 요즘은 두 분이 완전 절친이 되셔서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러신다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아빠랑 둘이서 만세까지 불렀다니까. 그래서 그렇게나 조용했던 거구나. 당연하지. 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했는데 니네 가족들이 다시 나타날 용기가 있겠냐?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진짜 잘하고 살아. 그렇게 온전히 너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 알았어. 꼭 명심할게. 근데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니네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어. 라며 제가 눈물을 떨구고 있었는데요. 현정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뒤 저는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현정이 가족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현정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날 시댁 가족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답니다.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